네, O2 1강 8페이지고요. 물체 운동 파트입니다. 자, 일단은 이거부터 합시다. 이동거리와 변이. 이동거리는 방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몇 미터로만 나타나고 변이가 방향까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값을 벡터 값이라 하죠. 벡터 값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처음 점, 끝 점 그 차이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게 이걸로 하자. 이 반지름이 2m래요. 얘가 한 바퀴 돌았대. 얘 이동거리는 4m? 원을 한 바퀴 돌았어. 이파이 R이잖아. 그치? 4파이 4파이 미터고 변이는 0이 되는 겁니다. 처음 점과 끝점이 똑같으면 0. 그래서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이동거리 몇 미터? 8m. 변이는 2m 오른쪽으로 2m. 오케이, 방향 꼭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거리랑 변이는 어떤 관계냐면요, 이런 관계입니다.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직선이면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큽니다. 단위는 미터고요, 둘 다. 공식 단위가 미터를 쓴다. 자, 그 다음 이제 속력과 속도 차이 갑니다. 속력은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라서 시간분의 이동거리. 얘도 방향이 없죠. 그래서 속력은 그냥 빠르기만 나타내고 속도 같은 경우는 방향이 들어가서 얘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분의 변위가 되므로 얘는 크기랑 방향을 같이 써줘야 된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많이 쓰고요. 이거 이렇게 전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6km/h는 몇 미터 퍼 세크일까요? 어, 10m per sec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하는 것도 가끔 물어보니까 내신 때는 알아두시고요. 나누기 3.6 하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됐고,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굉장히 중요하죠. 평균 속도는 특히 되게 많이 쓰죠, 어려운 문제에서. 평균 속도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 평균 속도는 첫 번째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시간분의 구간에서 전체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변이를 하죠. 변이로 구합니다. 이거 조건을 좀 줘야겠는데? 이 등가속도 운동이어야 되고 직선 운동에서만 하자. 우리는 어차피 이것만 거의 따지니까. 그래서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변이를 구하고, 두 번째 구하는 방법, 이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로도 구하고, 세 번째
중간 시간에서의 순간 속도도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평균 속도에 대한 건데 이거 이용해서 엄청 많이 풉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평균 속도의 의미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3초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거의 기울기가 되죠. 그리고 0에서부터 5초까지라 하면 처음점과 끝점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이 된다. 자, 위치 시간 그래프는 얘는 변이를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0초부터 3초 사이에 평균 속도는 요거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초부터 5초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네. 그럼 얘는 속도도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갔다가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플러스 몇이었지? 3분의 5였다가 나중에 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뒤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얘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한다. 밑에는 그냥 예시인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평균은 두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지점 사이에 기울기를 평균 속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순간 속도는 딱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 한 시점에서 한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가 된다. 이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더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가속도. 가속도가 중요하죠. 가속도는 일단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되는 게 시간분의 속도 변화인데 이 시간을 1초에 얼만큼 속도가 증가하냐 이걸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이라 합시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1초에 그치 아래로 10m/s씩 빨라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안 나오면 막 식을 써야 돼요. 막.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자.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속도 시간 그래프 나왔대. 그럼 여기서 두 개 알아야 될 거. 기울기는 가속도, 넓이는 변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균 가속도는 두 지점 사이의 평균 기울기가 되고 그 다음에 순간 가속도는 해당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럼 A 지점은 A에서 B까지 간다 했을 때 처음부터 중간점까지는 순간 속도가 더 느린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얘가 같으면 속도가 같아지고 그 다음에 순간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얘는 점점 빨라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됐고요. 자, 속도와 가속도 근데 이거 할 말 이거 안 했다. 가속도는 방향을 판단할 때 거의 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F는 ma잖아요. 즉 F가 플러스면 가속도도 플러스고 F가 마이너스면 가속도도 마이너스고 F가 0이면 가속도도 없어. 그래서 등속직선 운동이나 이제 그거 정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는 힘으로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거 적어줘야겠다. 어떠셨지? 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이 되고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면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입니다. 근데 이거랑 이게 같아요? 아니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항상 같은 게 아니에요. 서로 독립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는 거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다는 거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고. 만약에 속도 가속도 방향이 반대면 얘는 느려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좀 오래 가면 얘는 0을 찍고 반대로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됐죠? 얘는 간단하네. 밑에 거 1번 뭐예요? 같다. 2번 방향. 3번은 이동거리. 4번 순간속도. 5번은 뭐 문제에서 나와있네. 평균 가속도. 6번은 감소입니다. 가뿐했죠?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물체 운동을 합시다.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해. 이런 거를 등속 직선 운동이라 부르죠. 그럼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은 꼭 알아야 될 거. 알짜힘이 0이다. 아무 힘이 없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럴 때는 자, 그래프 2개 그리고 그래프 3개 그리자. AT, VT, ST 갑시다.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 가속도 일정. 그럼 이렇게 하자. 거꾸로 하자. 얘부터 하자. 얘부터. 등속 직선 운동은 뭐가 일정? 속도가 일정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얘의 기울기가 얘가 되고 얘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 거고 얘의 이제 넓이, 밑넓이가 변이가 되는 거죠. 그럼 얘 기울기 몇이에요? 그러면 가속도도 0이다. 즉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넓이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네요.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예시 에스컬레이터. 그 운동 방향도 일정하고 속력도 일정하죠. 무빙 워크, 컨베이어 벨트, 직선일 때 컨베이어 벨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등속 직선 운동에 들어간다. 자, 속력만 변하는 운동. 주로 우리가 다룰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자, 얘 그래프 3개부터 일단 하고 갑시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뭐부터 할까?
A부터 하자.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 뭐가 일정해? 가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얘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니까 1차 함수 쭉 되는 거죠. 원점에서 시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의 넓이는 시간에 따라서 점점 많이 증가해요. 그러므로 얘는 2차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뭐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 등가속도식 3개 기억해요? 오랜만이죠? 식 3개를 이제 기억을 해야죠. 1번 V는 V0 더하기 AT, 2번 S는 VR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 다음 J-는 EAS. 그렇죠? V가 뭐예요? 나중 속도, V0는 처음 속도, A는 가속도고 T가 시간이겠죠? S는 얘는 정확히 말하면 변이를 뜻합니다. 이 정도네. 네. 그럼 이제 1번식을 쓸 때 어떨 때 쓴다? 그래, S가 주어지지도 문제에서 물어보지도 않을 때, S가 없는 식이라서.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그래, 소리도 있는데. 그래, 나중 속도가 주어지지도 않고 굳이 물어보지도 않아. 그럼 이 식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없죠? 시간이 없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많이 씁니다. 3번이 제일 많이 씁니다. 이거랑 더불어서 아까 평균 속도 그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세개 구하는 거. 중요하죠 이거. 그래서 일부 책에서 완자였나? 4번에 넣기도 했었어.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로 구한다. 그래서 이거 넓이 구할 때도 예를 들어 t초까지 이동거리를 구해라 그럼 밑넓이 구하잖아요. 이거 할 때도 평균 속도 구해가지고 그냥 시간 곱해서 구하랬어요. 그렇죠? 그거 습관화 시켜야 2분의 1 안 까먹는 오류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얘는 자유낙하, 이동 방향은 고정인데 속력이 변하는 거, 빗면에서 내려오는 거, 위로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치? 가속도가 아랫방이니까. 요 타입 문제 그 고1 때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자, 요런 타입의 문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고 가속도 구하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두 구간을 잡아서 두 구간의 평속을 구합니다. 그러면 얘 평속 몇이죠? 0.1초에 1cm 간 거죠. 그러면 10이네. 두 번째 구간은 왜냐면 똑같은 시간에 이동거리 3배니까 30cm/s. 그럼 얘 가속도는 그냥 바로 빼서 20cm/s 제곱이에요? 아니죠. 이거를 뭘로 나눠야 된다? 시간 간격으로 한 번 더 나눠야 된다. 그러면 이제 200cm/s 제곱, 2m/s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뒤에는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등가속이거든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얘 지금 오케이. 얘의 0초일 때 속도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가끔. 얘는 처음에 가만히 놓아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만히 안 놓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 지금 우리 구간에서 평속 구했잖아요. 이게 몇 초일 때 순간 속도일까요? 그 평균 속도에서 내가 3번에 적어준 게 뭐였어요? 평균 속도는 중간 시간에서의 순간 속도이다 해요. 그러니까 이 평균 속도의 의미는 얘가 0.05초일 때의 순간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써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얘도 0.15초일 때 30cm/s가 됩니다. 그러면 0.1초일 때는 순간 속도가 또 중간이 되지 않을까? 등가 속도니까 얘가 여기가 20cm, 여기가 0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도 있어요. 이걸 명심하세요. 순간 속도는 중간 시간에서의 순간 속도다. 평균 속도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푼다.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볼 거고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방향만 변하는 거. 요게 이제 등속 운동이죠. 속력은 일정, 방향이 변해. 그럼 이거 등속도 운동으로 쳐요?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일까요? 아닙니다. 방향만 변해도 등속도 운동 아니에요. 그럼 얘는 힘을 받고 있다는 거네. 속도가 변하니까 힘을 받고 있죠.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죠? 이 중심 방향으로 항상 구심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탈출을 못하고 도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운동 방향이 여기 접선 방향인데 이거 만약에 여기 끊어버리면 어떻게 날아가요? 이제 그대로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슉 날아가게 돼요. 그렇죠? 됐습니다. 다음 둘 다 변하는 운동은 뭐 진자 운동이나 바이킹, 포물선 운동 이런 게 있겠죠. 자, 밑에까지 풀고 이 개념 확인 풀고 자료 3 한번 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개념 확인, 자료 3 이렇게 두 개 풀고